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 이브닝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 비판을 국민의당이 계속하자 민주당이 문모닝이냐 왜 아침마다 문재인 후보 이름을 찾냐 이렇게 예. 비꼰 건데, 그런데 오늘은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 직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저 두 사람을 볼 때 예, 바로 이 자리에서 대표 경선할 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앙금을 예. 박지원 대표는 종종 기자들에게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가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굿바이는 이제 사퇴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선대위 해단식이 있었고요. 박지원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 총사퇴, 당연히 대표도 지도부니까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상을 보면, 뭐 실상이라기보단 정확히 보면 잠깐만 굿바이인 셈인데요.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선거 패배에 원론적인 책임을 지고 당분간 물러나 있다. 그래서 새 지도부 구성 아마 5월 19일께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측근 또 한 분의 측근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박지원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먼 굿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굿바이 하는 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좀 그렇죠. 예. 경험에 따르면. 뭐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 대선이 끝나면서 그동안에 경쟁했던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모두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굿바이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대부분 후일을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보면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안 불러도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하는 뉘앙스는. 세상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부를 수도 있고요. 예. 네, 안철수 후보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겠다. 재충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유승민 후보는 백의종군을 강조했고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심상정 후보는 오늘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랬는데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10%가 넘으면 국가에서 이제 선거 보조금으로 쓴 비용의 50%가 나오는데 예. 못 넘자 지지자들이 좀 후원금을 보태겠다 해서 좀 쇄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몇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심상정 후보는 뭐 지지도 많이 올랐고 예. 응원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 득표율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서운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군요. 예, 두 자릿수를 원한 건 꼭 그 보조금만이 아니라 어떤 물론 진보당의 그렇죠. 예. 위치를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낮게 나와서 서운한 표정도 읽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20년 된 주사파가 또로 잡았습니다. 이거 뭐 임종석 비서실장 내정제를 두고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주사파가 한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논평을 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고 1989년의 일입니다. 주사파 출신으로 알려졌다. 당시에 이제 1989년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씨를 북한에 보내서 축전에 참여했던 것을 지휘한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 이 말과 함께 개성공단 지원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면서 비서실장 중책을 주사파 출신에게 맡기는데 우려가 크다. 뭐 철회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예.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주사파라는 단어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검에 올랐던 모양이죠. 예, 예. 주사파는 나중에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로 해석하는 분들인데 원래 원조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국내 학생운동 조직을 일컫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있었고요. 요즘은 안 쓰고 보통 뭐 홍준표 후보도 많이 썼지만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구속됐던 것이 당시 법적 처분까지 받았던 것이 28년 전 일인데 당시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해서 독일로 거쳐서 임수경 씨가 북한의 평양에서 예, 축전에 참여했던 건데
그 건을 가지고 지금도 종북론으로 종북으로 모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선거 때마다 나왔고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도 바로 예. 어떻게 보면 색깔론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 지원법을 주도했다고 주사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게 적절치 않다라는 비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개성공단이 폐쇄됐지만 예.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도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 보면 예, 그림이 나오는데요. 2012년 대선 직전에 당시 후보 공약에 대한 논평입니다. 여기에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도 나왔었고요. 예. 통일 대박론이 나올 때도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도 과연 주사파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나의 흔적을 지워주세요로 잡았습니다. 뭡니까 이건? 예,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한 극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인데요. 예. 어제 저녁부터 쇄도했습니다. 정확히는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쇄도했던 글인데 댓글 게시판에 쓴 글들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밤사이에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간절한 글들을 좀 짚어서 보도록 하면 빨리 지워요. 저 고소당하기 싫어요. 라는 말도 있고요. 예. 한 분은 또 상당히 부지런했던 분들도 보이는데 모든 댓글 삭제 부탁드립니다. 7천여 개의 댓글을 일일이 손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로 돼 있습니다. 예. 혼자서 7,000개를 올렸었다는 얘기인가요? 검증은 안 되지만 어쨌든 댓글을 지워달라는 글에 본인의 주장은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지워지나요? 제가 관리자에게 확인을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좀 조금 전에 보내서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도 삭제 요청들이 많이 있어 왔던 걸 감안하면 지워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글 다 지워달라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 이런 식의 글들을 쓰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장은 올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집니다. 서쪽 지방은 하루 종일 나쁨이고 동쪽도 오후 들어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하루 반짝 좋았던 것 같군요.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소셜 라이브 정치부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ake up soon. 네, 가까이 당겨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줘. 오케이, 좀 줄여갑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셜 라이브, 제가 아까 사회부라고 얘기했는데 심수미 기자만 보면 사회부가 얼핏 떠올라서 정치부 파견 나가 있죠? 네, 오늘까지 파견입니다. 아, 그럼 내일부터 사회부로 다시 다시 복귀하나요? 복귀입니다. 네, 예, 저희 예. 법조팀이 또 예, 오늘은 열심히. 빨간색 네. 정치부 소셜 라이브 시간입니다. 고석승 기자, 의자 좀 낮추실까요? 원래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그 앉은 기가 작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정도가 더 크게 나오는 건데. 아닙니다. 네. 앉은 키 큰 거 요즘 인기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네. 박성태 기자는 안 가고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그냥 좀 있으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오늘 저희의 약간 산만한 소셜 라이브를 전부가 중심을 딱 가운데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양반이 제일 산만한데 네. 걱정스럽네. 네. 오늘 사실 새로운 많은 의미에서 사실 새로운 날이고 어제 예. 밤 자정까지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네, 광장에서 이제 어제 방송 생방송을 진행을 하셨는데 예.
그 사실은 저희도 걱정을 좀 많이 했었지만 굉장히 오늘 사실은 저희에게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따금씩 메일을 좀 보내십니다. 근데 어제 참 제가? 네, 네, 오늘 저희 보냈죠? 손 선배가 오늘 이제 큰 일을 큰 탈 없이 이제 잘 치렀다라고 이제 격려의 메일을 좀 보내주셨는데 매듭을 짚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꼼꼼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매듭이라고 했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가장 이제 좀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이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라는 이제 어제 그 시민분의 인터뷰를 직접 이제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좀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분의 그러니까 네, 신수미 기자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잘못 좀 옮긴 부분도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분의 정확한 말씀은 영혼을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물도 안 마셨다고 얘기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유권자로서도 아니면 시민으로서든 뭐 간절함, 절실함 뭐 이런 것이었겠죠. 예. 그걸 표현한 말씀이었죠. 예. 네, 굉장히 좀 정제해서 이제 메일을 좀 쓰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어떤 감정들을 좀 느끼셨던 것 같은데. 메일이 툭 하면 바깥으로 새나가기 때문에 제가 정제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직접 그 말씀을 좀 육성으로 좀 이 중에서 바깥에 새나가게 한 사람 없죠? 이제 메일 이런 거 좀 약합니다. 네, 예.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어제 그 6시간 동안 생방송 예. 진행을 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소회. 아, 예. 네. 우선 무척 오랜만에 장시간 방송을 했는데 저보다도 이제 함께 해주셨던 분들, 뭐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고 또 윤여정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뉴스 프로그램엔 저하고 인터뷰했을 때 빼놓고는 이제 처음 나오셔서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익숙치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당초에 이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소셜 라이브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모신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잘 소개를 해드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저희들이 그 리포트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그 유리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하던 저희들보다도 바깥에 계셨던 분들이 비도 막 오고 어쨌든 비가 막 많이 쏟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엔 또 온도도 좀 떨어지고 추워졌었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과 비가 한창 올 때까지는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저희 스튜디오를 지켜주시고 저희는 6시부터 방송을 시작했지만 거기 이렇게 앞에 저희 객석을 마련해 놨잖아요. 거기 앉으신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점심때 지나서 오신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앉으셔서 끝날 때까지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뭐 저 10시간. 10시간. 네. 그거는 참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스튜디오 주변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제 선거 방송은 실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기자들도 많이들 반겨해 주셨죠. 예. 고석순 기자는 상암동에 있었죠. 네. 예. 안나경 앵커도 상암동에 있었고. 심지어 고석순 기자는 준비한 리포트를 못 냈죠 아마 어제? PT였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사흘을 준비했다. 안나경 앵커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처음 출근을 하자마자 했던 것이 이제 고석순 선배 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고석순 선배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어제 신혜원 기자의 역작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기자도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예. 네. 아 그러면 뭐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는. 아, 예. 예? 예. 뭐 저 간 다음에 예?
오늘 마음껏. 예. 네. 하지만 이제 지나가신 인물 소개하는 게 있어서 아 뭐죠? 아 공약 비교였죠. 1, 2위 후보 공약 비교였는데 아 1, 2위 후보. 예, 2위 후보의 공약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모습의 의미도 있고. 아니 좀 2위 후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2위든 3위든 어느 후보의 공약이든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면 지금 당선되신 분이 실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나고 저랑 같이 다시 하실래요? 그럴까요? 네. 증강 그 가상현실로 막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됐겠군요. 내년 지방선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일이고 예. 다음 소셜 라이브에서 하든가 그렇게. 미안합니다. 어저께 워낙 아닙니다. 현장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고석승 기자의 PT를 못 봤네. 예. 그 6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셨잖아요. 예. 계속. 그래서 아까 저희 대기실에 있을 때 고석승 기자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 예. 예. 뭐 제가 궁금하다기보다 시청자들이 궁금하실까봐 6시간 동안 앉아 계셨는데 예. 혹시 화장실은 한 번도 안 가셨는지. 이런 질문을 제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 아닙니다. 안 갔어요. 예. 이거 해야지 애도.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힘드셨는데 아무튼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예. 6시간 정도야 뭐.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28시간 됐다고. 예. 계속 됐어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또 신뢰를 계속 보여주시고 이 속에서 또 그런 눈빛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 아 우리 시민 여러분. 예. 아, 그거 당연하죠. 어제 뭐 이렇게 360도로 다. 그리고 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시 반쯤 돼가지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 지금은 뭐 대통령이 되셨지만 아무튼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이제 확실시된다는 각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자택에서 이제 광화문으로 왔잖아요. 세종로 쪽으로. 거기 공교롭게도 저희 저 열린 스튜디오 바로 옆에 세종로 공원이 이제 있는데 세종로 공원과 저희들 사이에 가설 무대를 설치했어요. 그쪽 캠프에서. 거기서 이제 그 환영 행사를 했어요. 그 지지자들이. 예. 뭐 굉장히 저 스피커 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JTBC 열린 스튜디오에 와 계신 분들이 그래도 당선자가 왔다는데 예. 그쪽으로 다 옮겨가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거의 안 옮겨가시던데요. 네, 거의 안 옮겨가시고 그래서 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근데 저한테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어저께 저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리도 서로 양보하고 이제, 비가 오면 우산도 같이 써주고 그것이 아마 우리 기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광장에 가서 느낀 거겠지만 정말 이분들의 그 시민의식이랄까 그냥 시민의식이 아니라 민주시민의식이죠. 예.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거의 안 가시고 그냥 자리 지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클로징을 이제 맨 마지막에 클로징을 유시민 작가하고 또 이성대 기자하고 그 바깥에 그 야외 무대 쪽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와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문재인 후보 캠프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못했어요. 그냥 안에서 그냥 그 클로징 인사를 드렸죠. 예. 이렇게 왜 고요합니까? 이제 가도 됩니까? 예. 근데 되게 오랫동안 사실 그 대선 방송을 해오셨을 텐데, 근데 사실 이번처럼 가장 사실 좀 일찍 뭐랄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떤 공약의 비교가 사실 약간 준비했던 공약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결론이 사실 조금 일찍 난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게 좀 근데 현장에서 좀 어려우시진 않으셨나요? 어떤 그러니까 미리 짜놨던 퀴즈랑 좀 많이 달라지거나 너무 일찍 뭐 이렇게 유격인이 다 확실신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네.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이런 방송은 큐시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처음부터 사실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뀌기 때문에 그건 뭐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고 뭐 빨리 결론이 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빨리 집에도 갈 수 있고. 사실 뭐 시청자들은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예. 저희 큐시트의 매번 급작스러운 변동은 다 사장 속에서 방송 진행 중에 다른 리포트나 연결해 나갈 때 지시가 이루어지고 급격히 바뀝니다. 그 와중에 고석승 기자의 PT가 다음 날아가는 거예요? 제 거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예. 저는 여기 어저께 상황 잘 몰랐는데 안나경 앵커가 여기서 쭉 있었잖아요. 네. 예. 어땠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계속 바뀔 거라는 거를 저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예. 각오했던 것보다 더 급박하게 확확 바뀌어서 예.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았고요. 예. 가장 안타까웠던 건 고석승 기자의 나중에 하시라니까. 띠가 예, 아니 뭐 잠깐 네.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제 유독 당황했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순간 좀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제 광화문 열린 스튜디오에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거를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대기를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손석희 앵커가 저를 갑자기 찾으시는 거예요. 안나경 앵커 나와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일어나서 저기 이제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갔죠. 근데 이제 확실히 떴을 때였어요. 문재인 후보 당선이 확실하다는 게 막 떴을 때 그 근거를 저에게 왜 이런 확실히 떴는지 근거를 이야기를 해보라고 손석희 앵커가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미처 유력이 떴을 때랑 물론 비슷한 근거이긴 하지만 확실히 떴을 때는 또 다른 업데이트된 상황이 없었고 원고도 없었고 프롬프트에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당황스러웠죠. 예. 네.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건 당연히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서 그걸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유력 때 발표했던 근거를 얘기했으면 이제 확실시 된다고 얘기하면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안나경 앵커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황이었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저는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 좋습니다. 예. 네. 뭐 잘 대처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또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고 나중에. 예. 저희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른 방송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그 척도를 민감 척도를 여론 변화 가능성에 그러니까 결과의 변화 가능성을 재는 민감 척도를 뭐 40단계로 놓는다고 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놔서 거기를 뭐 20단계에 놓을지 30단계에 놓을지는 어떤 정부적 의사 결정인데 예. 보수적으로 세팅해서 저희가 좀 늦게 다른 것처럼 늦게 유력 확실 이런 게 그거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 가능하면 좀 정확도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형식 논리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더군다나 어제 그 상황은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그러니까 출구조사상의 2위와 3위로 나온 후보들이 전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다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확실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다렸던 것은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기다렸고 기다린 끝에 나와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사를 제가 체크 안 해봤는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좀 늦게 한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언론사들이 왜 좀 서로 급한 게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사실 본의를 가지고 경쟁하지만 경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개나리도 일찍 펴야 되고 그죠? 벚꽃도 일찍 피고 그러잖아요. 언론사들 때문에. 처음에 폈을 때만 뉴스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뭐 그 계절도 앞당기고. 예? 제가 옛날에 28시간 방송했다는 얘기했지만 밀레니엄을 하는데 밀레니엄이 2000년이냐 2001년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2001년이 밀레니엄이 맞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죠. 근데 그 방송사들이 못 참고 1년 앞당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000년에 전 세계 방송사들이 예? 밀레니엄 특집 방송하고 그래서 저도 28시간 한 거지만 예. 언론사들이 너무 그런 건 좀 급하게 가려는 속보 경쟁들이 있죠. 예. 예.
저희도 사실 어제 이제 정치부에서 쭉 보는데 저희 TV 모니터를 다 켜놓고 다른 방송사도 비교하는데 유력 뭐 확실히 저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시스템 언제 이게 나오니? 예. 근데 나중에 확실할 때는 사실은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건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홍준표 당시 후보가 예. 지지율이 득표율이 좀 높은 경북 지역의 개표가 좀 빨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 거를 빨리 안나경 앵커한테 전해줬어야 되는데 미처 전해주기 전에 저는 나와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었겠죠. 안내경이 원래 다 기본적으로 그 TF에서 했던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하여간 뭐 어제 안나경 앵커는 제가 보기엔 이곳 상암 뉴스룸 스튜디오를 아주 잘 지켜주시고 그죠? 예. 응급 상황에도 잘 대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도 되죠? 예. 오늘 굉장히 오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 가까이 오시죠. 아 선배 가운데. 아 네. 네. 제가 한번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앵커는 가셨지만 소셜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네, 계속됩니다. 저희 뭐 좀 사실 저는 사실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생방송 엄청나게 많은 관중들이 막 엄청 성원을 보내는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간중간 굉장히 1분 뭐 이렇게 1, 2분 정도만 있었던 거지만 너무 사실 배가 저도 그래도 한 오후 3시 정도부터 리허설을 해서 거의 9시간 정도 있었는데 사실 뭐 배고픈 줄 잘 모르겠다. 화장실 배고픈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진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신불리님? 와 정말 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네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아까 그렇게 말을 아니 했었어요. 물론 기질만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2초 드릴까요? 대기실에 가면 이제 몸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제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되는데 어제 배고팠던 게 오늘 생각나요? 되는데 그 무대 앞에 객석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뭔가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또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관객이 없는 데서 말해요. 근데 어쨌든 아까 손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와 방송에 보내주신 어떤 성원과 응원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정치부에서도 사실 어제 걱정이 많았어요. 낮에부터 비가 많이 와서 전진배 부장이나 또 대선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게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했을 텐데 남궁 반장, 예전 청와대였던 남궁 반장이 TF를 맡아서 했는데 비가 오니까 이걸 어떡하지? 시민들도 많이 오셔야 되는데 또 어쨌든 우리 앵커 사장인데 비 맞고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녁이 될수록 약간 비가 줄었고 또 비가 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비를 입으면서 저희를 또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닥에서 저희 오대영 선배가 이제 하늘에서 보이는 앵글로 이제 그 PT를 하셨지만 그게 원래 좀 더 그런 식의 어떤 코너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스튜디오가 너무너무 멋있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남궁 선배, 조익신 선배, 다 신혜영 기자 다 너무 그 TF팀 선배들이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했다고 우기한테 꼭 전해하겠습니다. 보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때요? 고석승 기자는 계속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이제 대통령을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마크맨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이 없이 정말 하루 만에 눈 뜨고 일어난 이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어젯밤, 이제 특히 오늘 아침 이제 그 선관위에서 당선 확정 이제 판단을 내린 뒤부터 대통령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신분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신분이 좀 직위가 달라졌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 유세 현장을 가면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용이했는데 후보들한테 이제는 사실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이게 저희가 접근을 거의 못하는 기자들이 쉽게 그래요? 제가 이제 단적으로 오늘 제가 체감을 한 게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후보의 마지막 유세 때 제가 후보 대신 저는 그 당시에 그 김정숙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요 김정숙 씨의 제가 이제 유세를 그날 따라갔었는데 그날 이제 남양주랑 양평에 시장을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그 옆에 따라 붙어서 줄줄 저도 같이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뻥튀기도 사고 뻥튀기 왜 사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이제 뭐 후보 그 이제 부인의 수행 팀장 하는 이제 관계자가 말해줬는데 개표 방송 때 이제 후보랑 후보 부인이 먹으려고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좀 후보 부인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니까 야 감회가 조금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권위를 없앤 네. 겸손한 대통령, 겸손한 권력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면 오전에 이제 저는 화면으로 봤지만 홍은동 자택을 나올 때 보면 주민들과 되게 격이 없는 네. 모습들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이 없게 해봐요. 네, 아니 오늘 국회에서도 저도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오늘 로텐더홀에서 취임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전에 대통령 행사, 대통령 참석 행사라고 하면 사실 며칠 전부터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 예. 경호실에서 나와서 이것저것 예, 막 천장에 있는 이런 거 다 뜯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제 뭐 급작스럽게 열린 행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냥 뭐 후보 때의 어떤 경호와 아주 크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차량도 달라지고 뭐 경호원도 더 많이 있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대통령 경호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그래도 좀 가까이까지 가서 볼 수 있었고 예. 그것도 일반 저희 그 당직자들 민주당 당직자들 이런 이제 사람들도 근처에서 봤는데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지나갈 때 그냥 가서 셀카도 여전히 요새 때랑 똑같이 сел카도 찍고 맞아요. 그게 너무 손도 신기해요. 악수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조금 경호가 좀 달라진 느낌은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특히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거든요. 박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왜 그 어린이들 되게 얇은 옷 입고 이제 막 그 행사 준비하고 그래서 그때도 한참 막 논란이 사실 됐었잖아요. 그게 뭐 아동 학대 약간 2013년 2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모습들하고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좀 오버랩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오늘 그때 특보를 진행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차가 나와서 가는데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국회 나와서 바로 이제 청와대로 저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청와대 앞 분수대 가서 주민들과 만남이 있고 이동거리 뭐 10분 15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퍼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좀 몰랐었거든 사실. 그래서 나와서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뭐지? 하고 봤더니 오늘 이렇게 취임식이었던 거죠. 사실 취임식이면서도 아무도 이게 취임식이라고 크게 그렇죠. 말로는 취임식이라고 하면서도 오늘이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간소하게 치러진 거죠.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취임식이니까 그래도 시민들에게 퍼레이드는 한번 좀 해야지. 그리고 옆에 점심 때 여의도 나왔던 그 뭐 직장인들이랄지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오늘이 온 4년 전 또 그 전에 9년 전이면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행사가 있는 날이었구나. 근데 오늘은 저 로텐도에서 가볍게 치러졌구나. 이걸 그때서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작은 결혼식처럼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권위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은 그런 되게 단적인 한 장면이 아니었나 사실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 좀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일이 그 음력 혹시 15일이고. 저는 아까 그 여사 예. 아니, 손님은 뭔가요? 그 언론과의 허니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네.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취임식 관련해서는요 아직 이게 그 정식 그러니까 좀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의 취임식을 아예 안 할지 정확하게 결정 아직 안 내렸다고 제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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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또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아직 근데 물론 안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요?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전반적인 그래서 반응을 보면 예. 이 간소한 취임식이 좋다. 아마 이 분위기가 쭉 가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왜냐면 사실 하면 또 특보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행정자치부에서도 오늘 행사의 공식 명칭을 취임식이라고 하지 않고 취임 행사라고만 그러나요?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행사라고만 이름을 취임 선서, 네. 취임 행사라고만 이름을 붙인 게 혹시라도 뒤에 취임식을 하게 수도 될지도 몰라서 여지를 열어놓는. 여지를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 네, 같긴 한데 네. 뭐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걸로. 취임뿐 아니라 사실 오늘 굉장히 광폭 행보를 이어갔잖아요. 오늘 뭐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 인사도 했고,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뭐 얘기를 해주신다면. 얘기를 고석순 기자가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뭐 사실 저도 뭐 오늘 국회에서 이제 주로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왔을 때 같이 이제 수행하는 참모들도 같이 이제 국회로 많이 와서 제가 이제 평소에도 좀 이제 인사하고 이제 알고 지내는 수행 참모랑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이게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말 한 새벽 4시에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취임 준비도 해야 되고 막 뭐 몇 시간 만에 며칠 몇 주일간 해야 될 일을 오늘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일이 많았고 특히 오늘 당장 청와대에 들어갈 실무진들 그러니까 뭐 수석 비서관이나 이런 인사를 말고도 사실 그 밑에 이제 청와대 안에 실무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관들이 행정관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막 그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급하게 이제 청와대에 임시 출입증 50개 정도를 받아가지고 일단 오늘 막 그거 달고 이제 다니는 모습도 오늘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같이 수행하던 후보를 수행하던.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해봐요. 고석순 기자가 알던 뭐 예전에 보좌관들 많이 있잖아요. 친하게 마크맨이니까 또 지냈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밑에 사람들도 좀 태도가 바뀐다든지 뭐 예전에 고 기자 했던 사람이 이제 그래요 잘 바꾸니까 뭐 이런 거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오늘 그래서 그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A, C, B, C 유심히 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약간 그래도 친분이 있게 지내던 수행 참모들 뭐 보좌관들을 유심히 봤는데 사실 오늘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럴 만한 게 그러니까 저한테 말해준 보좌관도 새벽 4시에 퇴근을 해서 2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6시에 다시 나온 거예요. 대통령의 이제 오늘 합참의장 보고부터 해가지고 수행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이 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여서 뭐 거만하다든가 이런 모습을 제가 찾기에는 너무 오늘 시간이 아직 부족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녹초가 됐다 이런 모습이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부가 아니라서 사실 더 이제 오늘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기사는 조국 교수 발탁이거든요. 그게 사실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인가요? 캠프 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캠프 이제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게 뭐 예상이 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 기자들한테는 사실 오늘 이제 뭐 비서실장,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같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무총리 후보자나 비서실장은 사실 어느 정도 기자들한테도 물망이 좀 오르던 인사였죠. 사실은 이낙연 지사나 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망이 좀 오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은 조국 교수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도 있고 또 민땅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로 내정이 될 거라고는 사실 뭐 과거에 계속 민정수석의 자리면 검찰 출신, 검사 출신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분은 그냥 교수잖아. 그래서 이미 기자들 마음속에서도 좀 뭔가 리스트에서 뺐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민정수석을 초대했는데 역시 그때도 그냥 변호사 출신에서 했었죠.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런 비검찰 출신들이 이제 민정수석 한 전례는 있지만 이렇게 학계에서만 몸담아 오시던 분. 이 한적은 사실 그리고 또 사실 그러니까 물론 조국 교수님의 어떤 팬들도 많고 굉장히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매우 소수에서는 또 약간 좀 폴리페서라든지 혹은 뭐 학계에서만 있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전혀 않지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냈었고 실질적으로는 다 그게 어떤 그러니까 정당에 많이 반영도 됐었죠. 대중에 미치는 영향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이전부터 계속 어떤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부분 어디로 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가 꼭 트위터에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결정을 내더라. 물론 팩트까지는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놓고도 많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여연대에서 오래전부터 활동하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좀 내오셨어서 그 부분이 근데 검찰 내부 조직 생리를 근데 그 내부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잘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또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헛짚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미 기자는 뭐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불리, 법조, 특검
그거 아닙니까? 신불린 심상정 후보 아닙니까? 후보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금시초문인가요? 예전에 본인이 아, 어느 사거리에 벽보가 있다고 자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방금 알겠습니다. 가짜뉴스. 네. 알겠습니다. 법조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월화수 이제 계속 조국 교수에 대해서. 예. 조국 교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선 정말 제대로 검찰 개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점 때문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뭐 오해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런 점들이 좀 이렇게 겸허하게 좀 개선될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 정부 들어서 특히나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너무나 약간 오래전부터 좀 어느 정도는 워낙에 이제 예상이 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검찰 개혁은 또 그 중에서도 핵심 공약이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좀 이렇게 제대로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씩 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근데 조국 교수가 그 법조인 출신, 정확히 이제 그러니까 법조인 교수도 네. 그렇죠. 검사나 판사나 이쪽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잘 몰라서 개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법조계.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그 너무나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잣대를 좀 댄다면 너무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날 수는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그래서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네. 저희가 아까 저도 국회에 있다가 급하게 서울대 이제 연구실로 찾아갔는데 예. 이제 기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오늘 연구실 앞에 있었는데 서울대 이제 로스쿨 연구실에. 근데 이제 거기 교수 연구실 그 있는 층 자체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업계 막혀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일반 학생들도 못 들어가고 이제 연구원이나 뭐 교수들만 찍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기자들이 그 앞에 서 있었는데 이제 조국 교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 전화가 뭐 워낙 많이 기자들이 전화했을 원래 테니까 잘 안 받으시죠. 그래서 그 조교랑 연락이 됐는데 연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원래 수업이 없다. 그래서 연구실에 올해 자체가? 뭐 네네. 올해 1년 전체인지는 제가 잘 이제 확인 못했는데 연구년이면 연구년 연구월이면 그렇죠. 연구년이니까 1년이겠죠. 예. 전 모르는데 어쨌든 고 기자의 말에 따르면 연구년이라고만 일단 들었는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수업이 없어서 연구실에는 원래 잘 안 나오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혹시 몰라서 기자들이 거의 오늘 저녁 늦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기다리다가 회사로 들어왔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 때문에. 예, 그렇죠. 전혀 이제 원래 조국 교수가 잘 언론 접촉을 거의 좋아하지 않고요. 정말 잘생기셨잖아요. 정말 잘생기셨는데 네. 방송 인터뷰도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예전에 제가 뉴스 현장 할 때 한번 출연을 하셨어요. 전혀 출연도 안 하시는데 출연을 선배 때문에. 선배 앵커 아니 전혀 저 때문이 아니고 그날 저희가 특집으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했어요. 근데 조국 교수가 고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선배고 대학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획을 하고 좀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취지에서 나오셔서 당시의 얘기들을 좀 해준 적이 있는데 저희 뭐 이영배 CP가 그전부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거의 안 나오시는데 몇 년 만에 나온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보다는 그냥 뭐 트위터 쪽으로 일로 많이 얘기하고 아마 취재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 사실은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오늘 언론 보도가 다 나왔는데 아직 사실 다 청와대에서 공식 공식 발표는 아직은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이제 그 타임라인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정말 잘생긴 대통령의 잘생긴 민정수석. 그러면 사심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심.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살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외모 패권인가요? 외모 패권. 근데 내가 항의해야지 누가 하겠어. 많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그냥 저는 그냥 보도해드리는 차원에서 제 전달자 입장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은 얼굴이 빨개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외모 서민들도 살아야죠. 외모 섬이. 죄송합니다. 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저도 쭉 보면서 이렇게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구나. 제대로 정말 정부가 잘 네, 굴러가는 게 네. 좋구나. 그래서 탄핵 같은 이런 상황은 정말 없어야 되겠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네. 근데 또 예전 정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 대통령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청와대에서 저희 뉴스에서 다뤘지만 인사를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국회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좀 눈여겨봤던 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허리가 많이 숙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손을 모으고 뭐 공식적인 인사가 아니고 그냥 인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겸손한 건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이제 뭐 끝까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 하루만 일단 놓고 보면 확실히 그 본인이 항상 말했던 광화문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예. 뭐 남대문 시장에서 뭐 소주 한잔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경호는 되게 중요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예. 시민들이 요구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고석순 기자가 대통령과 가깝게 오늘 같은 날 있었다면 예전엔 당연히 권위를 느끼고 내가 접촉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뭐 경우에 문제만 없다면 잘 붙어서 대통령님 큰 소리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깨서 나서서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본 시민들도 그렇게 국회에서 이제 그 취임 행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시민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냥 서스럼 없이 다들 이제 좀 다가서 악수도 하려고 하고 뭐 카메라 셀카도 찍고 막 많이들 예. 하시더라고요. 예, 시민분들도. 예. 아니 아까 그것 때문에 좀 어떤 거요? 네? 아니요, 그 그렇지 발언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금방을 거죠.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금방으로 지금 아까 그거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외모 패권? 아니, 그런 게 그럼 또 내가 존경하는 신불리한테 미안해지니까 저희 왜 다 잘생기신 분들이 왜 오늘 그런 고모를 말씀 닮았다는 얘기가 하시는지. 많이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네, 좀 오늘 뭐 준비한 것도 사실 안한 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공약 PT 빼고는 지금 준비한 거 다 했죠? 아 공약 PT 예, 아주 그렇게 뭐 삐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공약 PT 그건 뭐 정 안 되면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이스북도 하는 네, 미디어고 제가 그거 뭐 이렇게 예,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의 공약 비교한 영상은 예.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을 수도 있죠. 없을까요? 예. 아니 사실은 고 기자보다도 저희 그 보도 디자인실에서 엄청 맞습니다, 피눈물 사실. 흘리셨을 거예요. 그 엄청 그 준비를 며칠간에 걸쳐서 많이 해놓으셨는데 좀 많이 아쉬운. 이게 근데 선거 방송의 묘미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기자가 뭐 킬되는 건 병가지 상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디자인 팀장이랑 친한데 그거 꼭 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선 첫날 기자들이 느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뒷모습들 좀 가감없이 좀 전해드리려고 했고요. 하고 보니까 너무 존만만했다는 이런 것도 좀 드는데. 네, 제가 어제 광장에서 느낀 어떤 그런 시민들의 어떤 환호성을 생각을 네. 해보면 좀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조금,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죠. 예, 밥상을 걷어차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짜 잘 하는지를 어느 정도 좀 잘 지켜보고 옆에서 이제 뭐 어떤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어제 그러니까 실제 방송에 나가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다양한 분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면 되게 좀 지쳐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새 희망이고 굉장히 좋은 이게 거지만 나라냐에 지쳐 이게 있을 나라냐라는 외침을 6개월 동안 넘게 이제 하셨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불안하고 지친 측면들이 사실 있어서 이게 빨리 좀 수습이 되고 어떤 그러니까 좀 희망의 나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제 예. 개인적으로 물론 뭐 그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물론 이해하시지. 그렇죠. 저도 네. 비슷한 오늘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는 저도 짧게 그냥 네. 그 느낀 점이 있다면 오늘 국회에서 이제 차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는데 그 아주 옆에 붙어가지고 그 뭐 일반 시민이신지 아니면 당직자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주 큰 소리로 바로 차 옆에서 세계 최고 대통령이 돼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게 뭐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잘 해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대를 하는 바거든요. 대통령 그 개인에 직에 대해서가 있는 아니라. 사람들의 사실은 사람의 의무겠죠. 맞습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끝내요? 네. 저희 소셜 라이브는
다음- 오늘 여기까지 일단 네. 하고요. 예. 네, 내일은 사회부 소셜 라이브가 계속될 겁니다. 네, 정치부는 오늘도- 오늘까지 파견인가요? 네, 내일 그렇습니다. 사회부. 내일부터는 내일 사회부 소셜로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일 아니고. 사회부 소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아마도 다른 기자가 나가고. 내일은 세월호 목포 이가혁 기자와 이상혁 기자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각 기자가 고생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그렇죠. 예. 늦은 밤까지 저희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